안녕하세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강의 핸디 영문법의 핸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도대체 우리가 영문법 공부는 왜 해야 되고 그렇다면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영어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어떤 걸 영어를 잘한다고 그렇게 하죠? 가끔 가다가 말이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혀를 이렇게 정말 굴리는 사람들, 혀를 이렇게 굴린다. 또는 이제 또 미국 사람 흉내 낸다고, 뭐 이런 소리를 낸다든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는 이런 제스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어 이렇게 왠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거 같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쨌든 앞으로 그림을 계속 그릴 텐데 걱정이에요. 이렇게 뭐 어떤 뭘 표현하려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런 표현. 이러면은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제대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이제 탈로가 나게 되는 거죠. 저희 집안에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영어를 쥐뿔도 못해요. 쥐뿔도 못하는데 얘가 또 여자를 그려야 되네. 여자이니까 얘가 말이에요. 이게 나가가지고 보면 막 얘기를 영어로 하면은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막 빨리 얘기하고 또 제스처도 막 써대고 이러다가 이제 제대로 영어 하는 사람한테 딱 걸리게 되면은 그냥 탈로가 나버린 거죠. 이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런 외향적인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죠. 단지 노력만 하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영어를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어의 4가지 기능, 4 skills라고 그랬는데, 듣기, listening, 말하기, speaking, 읽기, reading, 쓰기, writing. 영어를 이렇게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을 영어를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 제가 시원한 대답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 광고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한 달 만에 끝내기 뭐 이렇게. 또는 뭐 무작정 따라하세요. 뭐 무작정 이런 것도 많이 즐겨 쓰는 편이고. 또 어떻게 하니까 이 기적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책이나 강의를 이렇게 광고하던데 이게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뭐 한 달 만에 또는 이렇게 뭐 무작정 막 해가지고 또는 기적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하네요, 진짜. 네? 없죠? 자,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뭘까요? 제가 뭘 쓸까요? 자, 인풋, 투입입니다. 투입. 얼마만큼 영어를 공부하느냐. 그것이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 사람이 당연히 미국 사람이 이제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거 참 잘하죠. 근데 미국 사람처럼 듣고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야 할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그것도 3년 이상 이렇게 영어를 꾸준히 들어야지만 실제로 거의 미국 사람처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학습에 투입을 안 하면 미국 사람처럼 듣는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충분히 들어라. 또 충분히 말해야 되고, 또 충분히 읽어야 되고, 충분히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간단합니다. 충분한 학습, 충분한 인풋이 영어 공부 성공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기왕에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재미있게 하고, 기왕에 하는 것도 즐겁게 하고, 어쩌면 또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그 영문법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영문법 공부. 도대체 왜 하느냐? 아이고, 또 분질러졌네. 영문법 공부를 왜 하느냐? 자,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문법을 배워서 그렇게 영어를 잘할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이 오바마 있잖아, 오바마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영문법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더라. 그래서 영문법 시간에 무조건 100점 맞았다. 그래서 이렇게 연설도 잘하고 영어 잘하나요? 그건 아니죠. 또 가끔 TV에 개그맨들 보면 참 말 잘하죠. 정말 말 잘해요. 이 개그맨들이 우리나라 국문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더라.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꼭 영문법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자, 잠시 이거는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대략 이제 한 12세 이후에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데 이런 구분을 해요. EFL 상황 또는 ESL 상황이라 그랬는데, EFL 상황은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우리나라처럼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겁니다. 외국어를. ESL 상황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 가서 LA에 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LA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 이민 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거기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공부한다. 이건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대부분이 해당이 될 텐데, 이 EFL 상황, 즉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며 대략 이제 12세 이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면, 그렇다면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영어 학습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법 공부를 왜 하느냐? 우리가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니까. 왜? 우리는 이미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EFL 상황에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즉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해야 되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영문법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다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딩이다, 중당이라 썼네요. 중딩 또는 고딩이다. 얘들은 뭐 때문에 영문법 공부하나요? 그죠? 학교 시험 준비해야 되고, 또 대학 입시 준비해야 되고, 대학 입시. 이 고등학생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나는 문법 문제만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문법 공부 좀 확실히 해가지고 문법 문제 좀 제대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건 이제 문법 문제 풀이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영문법 공부하는 것이죠. 또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분들도 이제 물론 이렇게 문법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풀어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반적으로 영어 학습의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영문법을 공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영문법을 공부하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영어 학습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영문법을 공부하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영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하느냐? 자, 제가 뭐 하나 그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그리나? 뭘 그릴까요? 뭘 그릴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원찮게 그려요. 자, 뭘 그렸습니까? 뭘 그렸죠? 사람 그렸죠? 사람.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뼈다구 골격을 이렇게 그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었죠. 영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법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이 단기간에 전체 영문법의 골격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골격을 파악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아주 여러 개의 강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강부터 한 25강까지 뭐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 그 정도로 한번 쭉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영문법의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 강의를 통해서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또 이렇게 다리도 발도 또 그 다음에 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예쁘게 또 모자를 씌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문법을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영문법을. 그래서 일단 그 뼈대를 완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강의를 이렇게 하나씩 들으면서 영문법을 한번 여러분이 완성을 한번 해보세요. 또 그렇게 쭉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1강부터 25강까지는 일단 한번 쭉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영어를 공부하다가 영문법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또 구체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강의를 이렇게 찾아서,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이다. 그럼 분사구문 부분을 본다든지, 또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만 또 강의를 찾아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핸디 영문법이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요. 다음 강의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강의에서는 이거 어디 갔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강에서는 미리 예고를 드리면은, 이렇게 문장의 요소, 영어의 문장을 구분하는, 구성하는 요소, 그래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보어가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